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뭐 거의 내내 이렇게 음봉을 깔면서 하락했던 이 시장,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좀 큰 폭의 낙폭을 키우면서 한 주가 마무리 됐었는데, 오늘 그래도 월요일에 좀 약간은 숨통을 틔우는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이건 코스닥인데 코스피도 뭐 비슷하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어쨌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오후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폭락장, 하락장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손묶기, 뭐 그 와중에 수익 내기, 막 이런 얘기도 해드렸지만, 자, 오늘 같은 장에 또 무엇을 하는가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하락 후 반등 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 자체를 초보자들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희 영상 꾸준히 정주행 해주고 어느 정도의 결은 맞춰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직접적인 팁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상 정주행 부탁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환경에 대한 세팅이 전제되었을 때 오늘 제가 드리는 팁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계좌 관리도 뭐 모르고 개념도 없고 막 몰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얘기를 따라 하려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마시라 이 얘기 하시는 거고, 네. 뭔가 좀 저희의 결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그래도 해오는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시죠.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팁이 아까 말씀하셨던 계좌 관리 개념도 없고 슬랏 관리 개념도 없고 이런 것 모든 상황이 무지한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은 혹해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더 망가집니다. 양날검이에요. 근데 그건 뭐 대부분 그래요. 주식 팁이라는 게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 걸 한다고 해도 결과는 좋지 않죠. 네, 양날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바로 팁 들어가게 되면은 계좌 관리를 해 놓으면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축이 마련되어 있었으면은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뭐 현금이 좀 여유가 있든 아니면은 계좌가 빡빡하든, 오히려 근데 계좌가 빡빡하신 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좌에서 슬랏, 비중, 다이어트를 위한 별동대 슬랏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5개의 슬롯이 있고 배웠었던 대로 토대로 뭐 이런 식으로 물이 차 있다라고 할 때 비중이 비중이 차 있다라고 할 때 유독 이 종목이 뭐 빌드업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종목이라고 할게요. 많이 차 있어요. 뭐 한 비중 85 정도라고 해볼게요. 좀 이격도 심하고 그동안의 하락장 통해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아마 며칠간의 하락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돌아보게 되면 유독 마음이 쓰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해결하고 싶은데 답이 안 나와. 파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파동도 없고 수급도 말랐어. 다른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종목이 계속 신경 쓰여서 손절을 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슬롯이 여유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하나의 별동대 슬롯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만들어낸 수익을 가지고 얘의 비중을 줄여내는데 마이너스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운영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계좌 관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별동대 슬롯 자체가 빠른 단기 단타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할 줄 알면은 매번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거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거 역시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오랜 하락 끝에 나왔었던 반등을 이용한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먹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눌려주고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클럽 안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이후에 특정 시점에서 시소 타기를 하는 경우의 상황이 오늘 같은 흐름이고요. 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눈치를 봅니다. 딱 시소예요. 하락할지 상승할지 눈치를 보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쪽으로 강하게 힘을 주는 상황에 맞물렸기 때문에, 그때는 상승으로 쏠려서 맞물리게 되면은 순간적인 기술적 반등들이 잘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도 이걸로 끝장 보자 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저희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했었던 그 절제와 기본적인 매매 템포를 유지하게 되면은 큰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담백한 수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담백한 수익이 이
수익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조금 어려운 종목에 비중 다이어트만 해주고, 이게 한 번이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돼주게 되면은 계좌가 확 좋아집니다. 요 몇 번의 행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가 저의 팁입니다. 저 별동대 자금 어디서 나요? 여기 있어요. 남는 자금을 순간적으로 옹집해서 쓰고 돌려줘야죠. 근데 이게 평소에 언니님이 네. 홀짝하지 말아라, D가 없는 매매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거를 가져와서 딱 매매를 시작했는데 장초에 좋은 거 같더니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서 그게 실패하면, 그러면 진짜 심판받는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것도 그렇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끌어와야 되는지 막 이런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반등할 때 뭔가 또 일시적으로 나한테 확률이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을 보는 안목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둘 다 필요한 거 맞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참 이제 이렇게 이런 시장에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그걸 이미 알면은 계좌가 저렇게 돼 있을까? 막 이런 좀 회의감도 들고 막 그럴 것 같긴 해요.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영역인 거 맞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수도 아니고 중수에서 고수?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기본적인 계좌 관리는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응용하는 거잖아요. 네. 응용의 단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계좌 관리를 응용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되게 쉽지만, 그걸 할 수 있게까지 근본에 깔려야 하는 실력이 되게 이제 고수에 가까운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뭐 종목 선정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포커스는 절대로 좋은 주식, 잘 나가는 주식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금을 계좌 회전을 위해서 땡겨왔기 때문에 이 자금이 최대한 빠르게 제자리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와줘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고점 돌파 매매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그냥 차분한 매매 가지고도 자금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매매를 할 때는 당일날 청산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저것도 뭐 끌고 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는 제 스타일은 정하지는 않아요. 정하지를 않는다는 거는 당일 청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일 청산만이 무조건 답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지 못할 때도 존재는 하거든요. 하지만 하염없이 끌고 가진 않죠. 그렇게 되면은 계좌 잠식돼요. 네. 아까 이제 사실 설명에 답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을 선정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그 당일날 빨리빨리 수익이 안 나더라도 리스크를 줄여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잠깐 기술적으로 반등한 것 같더라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 선택 자체가 악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언니님도 그렇게 이거 괜히 했네?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있는데 이거 괜히 했네까지는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상황이 온다는 거는 본인이 였다가 비중을 굉장히 과하게 실었을 때나 그런 후회가 올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이 왔다라는 거는 이거 비중이 채워지면 안 되거든요. 현금을 땡겨왔지 현금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라면. 자, 그럼 이제 이 별동대 계좌의 그런 총 비중은 얘네랑 동일한 비율 정도로 하나요? 아니면 좀 되게 작게 하나요? 저는 할 거면 제대로 하고요. 네. 왜냐면은 이거의 목적 자체가 여기서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비중 감소를 만들어내고자 함인데, 네. 이걸 너무 조그만 금액으로 해버리면 얘는 불균형이 생겨서 여기서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할 거면 저는 제대로 하고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 행위를 하면 좋아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날검이에요. 이 행동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전 무조건 안 좋다고 봐요. 근데 제대로 한다면은 효과가 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별동대 막 이런 용어 나오고 비중을 맞추고 막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이런 개념을. 그 뭐냐면은 다 물려 있으니까 계속 신규 종목 들어가는 거죠. 막 돈 이쪽 막 이쪽 거 땡겨와가지고. 네.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백화점식 매매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될까봐 처음부터 저희랑 결을 맞춘 분들께서 할 만한 거다
중수 이상이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할 거면 제대로 하지만 빈번하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럽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은 아니지만 네, 시장 한동안 어려운 흐름 이렇게 끌고 가고, 저희도 이제 좀 어려운 계좌 상황이 그래도 만들어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그랬죠. 근데 벌써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렇게 이런 전략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할 거면 제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하는 빈도가 많으면은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할 만한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상황에서 하라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도 이제 이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때 뭐 주식 사고 막 그랬던 분들은 막 마이너스 좀 많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비중 관리 잘못하면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귀가 팔랑팔랑 거리실 텐데, 어떨까요? 보편적으로 요즘 같은 때 이런 거를 막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대부분은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상식적으로 뭐 종목들이 막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갔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딱 나뉠 것 같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부터 생겨날 수 있겠다 정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찍은 영상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때도 이제 계좌 관리를 위해서 좀 힘써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이미 너무 빡빡하신 분들은 필요하죠. 지금 필요하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일반적 다수 분들은 조금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뭐 눈치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니님 정도 되면요, 대충 이제 질문자의 그 질문의 맥락이나 생각하는 그런 정도 좀 들으면은 계좌 상황이 어떤지, 어떤 매매를 하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필요한 얘기들을 그때그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가끔씩 그런 댓글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딱 정말 내가 고민하는 부분을 딱 때마침 영상으로 만들어 준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게 그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거 지금 나 필요하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절반 이상은 유튜브 국룰 매매 하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죠. 깊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신 본 그런 방법대로 주식 매매 하시면은 이런 상황 만들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정주행이 먼저입니다. 이거 쓰기 전에. 네. 사실 저희 거 정주행 하신 분들은 이 상황은 안 왔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저희 결대로 매매를 하면 뭐 이게 이제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보수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연속 하락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이게 한마디로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일 때 이런 반등이 나올 때는, 그러면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뭐 특별히 뭔가 좀 좋은 팁이 없나요? 하던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차라리 슬랏을 아낄 수 있다면은 아껴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빌드업 쪽에는 힘써주는 게 좋고요. 요 정도만 해놔도 충분히 대응이 될 만한 시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계좌 상황에서 뭔가를 좀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동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면, 내가 그럼 그냥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도 좀 추가 수익을 위해서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긍정회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밍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카드를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카드를 앞단에서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인데 굳이 불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일 거겠죠, 이거는 아마도. 네, 계좌에서 오늘은 한번 복싱으로 많이 비유했었는데 유도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스코어를 이기고 있습니다. 유리해요. 시간만 잘 끊어도 복싱도 마찬가지고. 근데 괜히 더 화려하게 이기기 위해서 무리한 기술 들어갔다가 반대로 1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건데 막 10대0으로 이기려고. 네, 그러다가 업어치기 한 판으로 역전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투에서는 카운터 펀치로 자신이 KO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카드를 시합에서 전략적으로 쓸 이유가 없거든요. 자신이
지고 있고 끌려가고 있고 시간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집기를 시도하는 게 맞죠. 그쵸? 어차피 지고 있으니까. 네. 게임은 끝나니까. 근데 이기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가 무리하게 뒤집히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유도처럼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사실 주식은 1대 0으로 이기는 것과 1000대 0으로 이기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이기기 위해서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합리성을 부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가 되는 거죠. 사실 그 길의 끝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두 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쓰는 게 당연히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뒤집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은 항상 얘기하는 그 전에 이 앞단의 매매에서 교정이 사실은 먼저 되어줘야 돼요. 단순히 이 기술, 이 방법론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방법론을 제시를 하면서도 이게 양날검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계좌가 좀 어려워지고 하락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별동대를 꾸려서 비중을 좀 끌어와서 별도의 슬랏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좀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슬랏 종목들을 좀 다이어트 시키고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뭐 얼마나 어려운 장이에요. 이런 거에 비교해도 물론 이때 되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본인의 계좌가 그렇게 어려워졌다면 그거는 애초에 뭔가 조금 교정이 필요한 상태로 달려오고 있는 분일 텐데 그 상태로 별동대까지 꾸려서 다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아마도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잠깐은 뭐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선택이 반복되면 아마 이게 더 심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주의를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꾸준히 봐보신 분들, 그 다음에 클럽 분들한테 제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렸었을 때 여기서 원리는 별동대 슬롯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을 이용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수익을 낸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수익만 내고 끝나고서 아, 이 수익 아까워. 마이너스 테이킹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리스크만 훨씬 더 많이 지고 계좌적으로는 득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하시게 되면요, 영상 꾸준히 보면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별동대 슬롯 굳이 없어도요, 지금 원래 슬롯 안에서 수익이 나고 있어야죠. 네, 이런 슬롯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통통 튀면서 수익이 납니다. 뭐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얘네들 가지고 지금은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계좌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챙겨도 좋지만 조금 빡빡함을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빡빡한 정도만큼 마이너스 수익을 이 프로세스 자체를, 이 과정을 겁내지 마세요. 해보세요. 해보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기준 비중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준 비중 초과라는 얘기거든요. 저걸 하고 싶다는 얘기 자체가. 네. 그리고 여기서 다 손절하거나 이거 생각보다 실제로 하기 전에는 겁날지 몰라도 해보면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몇 번만 해주게 되면은 확 트여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이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되죠. 계좌가 하락이 기회로 바뀌어지게만 만들어줘도 지금 시장에서 웬만한 하락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상승은 상승대로 이 슬롯들 가지고 대응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요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하락의 기회가 되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겠죠. 극단적으로 뽑아낸다가 아니라 조그만 행동 그냥 몇 번이면 돼요. 그냥 조금만 수선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수익 내서 이걸 쳐낼 거면 애초에 이 주식을 그렇게 조금 마이너스 쳐낼 주식을 안 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 샀으면 그래도 믿음으로 관리해서 지금 비중이 어떻든 간에 좀 뒤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걷어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절일 텐데 이렇게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치고 들어오면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홀짝이죠. 해보셔야죠. 네.
자, 뭐 믿음도 좋고 뭐 그 종목에 대한 확신도 좋고 분석도 좋고 다 좋은데 뒤가 없는 투자로 계속 스스로를 몰아내는 거는 그거는 좀 경계하자. 그건 정말 경계해야 된다. 이 취지로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다른 각도로 치고 들어오면 끝도 없어요. 사실 이 얘기는. 근데 그 모든 게 다 대부분은 뒤가 없으면 그냥 홀짝입니다로 끝나게 되는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어때요? 클럽은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나요? 보시는 분들이 클럽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데 클럽에서의 매매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조금 이참에 말씀드려 볼까요? 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준 잡고서 이 덩어리는 무난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 다양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양한 공유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뭐 확인하는 시점도 다 다르고, 이렇게 많이 산발적으로 무조건 많이 추천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수급이나 아니면은 템포 등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깔아드리게 되면은 각기 스타일에 맞춰서 해보고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로 훈련하면서 하고 있죠. 네, 대부분은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싶어서 오시니까 저희 결에 맞춰서 해볼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천도 해드리는데 이제 그건 사실 좀 부수적인 거고, 이 클럽 안에서 이 덩어리를 지켜가면서 이런 계좌 관리들을 해 나가고 있고, 뭐 지금도 그냥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들도 있고, 이 와중에 퉁퉁 수익도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와 이런 마무리 이런 것들은 주변 공유된 종목들에서 좀 더 원활할 때도 있고요. 이 안쪽에 중심을 잡고 있는 거는 덩어리를 지키면서 확실하게 기준 잡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묵직하게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크게 조치를 취할 것도 한 발 후퇴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상태죠. 꾸준하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상황.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때 이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지난주잖아요, 불과. 그럴 때 이런 장에서 막 혼자 했으면은 정말 막 잠도 못 잤을 것 같은데, 발만 동동 굴렀을 것 같은데, 안정감이 있네요, 안심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계세요. 물론 막 이럴 때마다 계속 수익이 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나갈 것을 하면서 수익을 위해서 이제 계좌를 운영해 나가는 그걸 참여하게 되면, 아, 그렇게 하루하루 이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몸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면 혼자 하든 뭐 저희 클럽에 오든 뭐 어디서 하든 간에 그것만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감각. 아,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내가 시장에 이렇게 등락에 맞춰서 파도를 타는구나, 아,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락이 나한테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론이 아니라 스스로가 느끼는 그 체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냥 간단한 수익 또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연습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수익 또는 재미, 직접 읽어보면서 뭐 해보는 그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선순환적 경험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심이 잡혀 있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객이 바뀌죠. 그때 일희일비하는 주식에다가 중심축을 퍽 하고 옮겨 놓다가 그게 급락하게 되면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생각보다 중심을 잡고서 무언가들을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세팅을 해놓고 환경 구축을 해놓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중심축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식 그냥 혼자 오래 하시고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죠. 이 큰 덩어리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막 나를 환장하게 만드는 걸로 채워져 있죠. 이것 때문에 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뭐 여기서 뭔가 좀 재미있게 하려 그래도 뭐 수익도 변변찮게 못 내고, 여기서 또 만들어진 똥이 여기로 합류가 돼서 얘는 또 점점 커지고 막 그런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선순환이에요. 요런 거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 주변 것들도 잘 풀리게 된다는 거. 그냥 쉽게 비유하게 되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똥에다가 중심축을 걸어요. 똥 안에 자신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똥이 된 종목에 자신의 포트 비중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는데, 함께 하면서 그래도 좋은 점은 중심축을 잡아놓고 개인이 연습하고
재미를 느껴보던 수익을 만들어 보던 이렇게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 중에서 여기서 똥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 똥을 키우기보다는 다시 중심축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결해 나가보고, 아니면 이거 끝까지 책임져 보고, 책임져서 관리해서 수익을 내보는 선순환도 겪어보고, 모든 경험들이 참 선순환이 되죠. 중심축 하나를 제대로 잡고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경험이 되는데, 중심축을 잘못 들이게 되면은 똥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체화하고 선순환의 고리를 한번 깨면은 그다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가요. 언니님이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혼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나누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경험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선순환의 경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랑 클럽으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고민 많이 하지만 언니님은 이거 잠깐 방송하는 거 같죠. 근데 진짜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진짜 많은 분들하고 저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감사를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클럽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부에 보면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삼각형 표시가 돼 있기도 하고 더보기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 그거 잠깐 누르시면은 쫙 펼쳐지면서 클럽으로 바로 가는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공지 한번 보시고, 저희가 클럽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도 한번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어떤 클럽인지,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이 좋은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요. 몇 명인지, 회비는 얼마인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되셨으면은, 하고 싶으시면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클럽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이렇게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튜브는 매일매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고 있죠. 이거는 그냥 아시는 것처럼 그냥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보고 흘리지 말고요. 여러분들 매매에 꼭 동화시켜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알짜 정보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볼게요. 그럴 수 있는 정도로 많은 디테일을 담아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최근에 영상 보시기 시작한 분들은 저희 영상 처음부터 정주행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저희 클럽에도 막 3번, 4번 정주행 하신 분들도 있고요. 클럽 아니더라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3번째 정주행 중입니다 이러면서 댓글 꾸준히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셔서 많이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